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통이 아니죠. 예,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장미가 아닌데, 근데 역시 뭔가 의도가 있으신 아주 예. 고급진 아니, 유머였습니다. 그 실수한 거였었는데. 아니, 시리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네, 그러시니까. 네. 누나들한테 굉장히 어필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워낙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방송도 TV 틀면 나오는 게 또 우리 변호사님인데 아닙니다. 너무 사건 맡고 같이 네. 소송 진행하면서 하시니까 너무 바쁘시지 않으세요? 이게 근데 또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도 방송국의 스태프분들의 맞아요. 어떤 노동 근로 여건 같은 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여러 방송국을 다니다 보면 시사 프로의 제작진 분들은 이게 매일매일 이슈가 바뀌잖아요. 너무 네. 숨가쁘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힘드시겠다. 이 매일매일 주제를 챙기는 것도 어렵지만 뭐 영상에 자막에 섭외에 네. 정말 어렵겠구나. 네. 또 이 예능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녹록지가 않구나 해서 방송국도 굉장히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모든 게 다 힘들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뉴스는 법이다에 주목한 기사는 바로 이것인데요. 사실은 방송국에서 이런 키워드를 잘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보통 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일어나는 옳지 못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네. 아마 언론 지망생이나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거나 엔터테이너 쪽에서 일을 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 8시에 촬영을 시작해서 밤 12시 촬영을 종료를 하고 지방 촬영이 있으면 오전 6시 30분에 집합해서 점심시간은 오후 2시 반. 그리고 저녁은 3시간 뒤에 먹어요. 5시 반에. 이게 뭐냐면 네. KBS 드라마 미담당 촬영 현장에 녹음 파트로 인했던 스텝이 이런 스케줄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강행군이 계속되다 보니까 참다 못한 그 동료들이 이제 당연한 요구를 합니다. 주 52시간의 근로를 보장을 해라.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제작사 측에다가 이런 근로 조건 개선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랬더니 어떤 결과 나왔느냐? 그래 해줄게가 아니고 바로 계약 해지가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텝 10여 명이 지난 5월에 정해진 촬영 일정을 절반쯤 넘긴 시점이니까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게 됐고요. 고용노동부가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서 최근 드라마 미남당의 제작 현장에 대해서 근로 감독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 영화 배우 분들이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쪽대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시나리오가 쭉 나오니까 네.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네. 그 촬영하는 날 아침에 이제 대본을 그것도 완본이 아니라 이거 한 장 받아가지고 연기를 하고 저녁에 편집해서 생방에 비슷하게 드라마가 나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이렇게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스태프들은 방송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뭐 잠을 못 자고 힘들고 이건 뒷전이 된 그렇죠,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극단적인 선택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고인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이 방송이나 이런 연예계의 네. 스태프들의 어떤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한빛 PD라고 과거에 이 드라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TVN의 혼술남녀라는 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55일 동안 촬영을 하거든요. 거의 2달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 며칠 쉬었을까요? 이 스태프들이 딱 이틀 쉽니다. 이틀 쉬었는데 그것도 그러면 뭐 9 to 6, 뭐 일반 회사원처럼 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찍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에 수면 시간이 4시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 PD 분한테 어떻게까지 또 부담을 줬냐면 이 스태프들을 다독이고 가는 것도 힘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면 바로 그냥 해지하는 거예요. 계약 해지.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없어도 돼. 다른 사람 쓰면 돼. 뭐 이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잘린 사람들의 어떤 계약금도 환수하는 것도 이 PD가 했었고. 그래서 제일 힘든 거죠. 이런 심적 부담이 상당히 강했는데 네. 일단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 좀 지체가 된다라는 이유로 근태불량 이 딱지를 딱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진짜 안타까운 건 이 드라마 촬영 마지막
날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고 알려지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이한비 PD가 굉장히 예외적이고 돌출적인 어떤 사람이냐,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PD분들 중에 이거 유사한 선택을 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네. 연세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17년도에도요 독립 PD 2분 돌아가셨고 2020년도에는 한 지방방송의 PD분 네. 돌아가셨어요. 아마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노동 환경 이런 부분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됐던 걸로 보이고 2022년 올해도 외주 제작사 PD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이걸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한빛 이 PD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방송계에 좀 남겨진 숙제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K-드라마나 한류가 원체 돌풍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나영석 PD처럼 막 10몇 억씩, 30억씩 이렇게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15년 정도 지방방송국에서 PD로 업무를 했는데 실제로 대우는 그렇지 않아서 아이를 키우고 지방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네. 그리고 이제 승진도 없고 그 임금도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 강도는 계속 유지되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시간 요즘 52시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52시간은 누구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네. 근로기준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는요, 굉장히 대기업부터 시작을 한 건 맞아요. 네. 예, 52시간이란 건 딱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작년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네. 1월 달에 그 이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52시간 근로제의 그 규율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52시간 관련해서 이 딱 들어가 있는 법령이 근로기준법이잖아요. 네. 근로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여야 돼요. 음. 근로자여야 이 혜택을 보는데 지금 아마 뭐 지방노동청이나 진정을 받은 그 주체로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고 이 부분은 뭐 4대 보험이니 52시간이니 예외로 두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돼도 네. 이게 또 법원에 가면 또 확고하게 굳어진 판례에 또 법리가 있고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정말 이런 혜택을 못 누리신 분들로서는 아니 내가 이걸 소송까지 가져가야 돼? 언제 네. 끝날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이런 부담을 안게 되시는 거고 또 이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가 굉장히 있겠네요. 어렵습니다. 딱지가 붙어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근로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근로자성, 근로자라고 이제 정의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정리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미남당 얘기, 지금 예. 이야기 나왔었던 그 미남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를 했다. 그럼 근로감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제작 스태프들, 특히 이제 외주 제작이 또 이루어지게 네. 될 텐데 이런 경우도 전부 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깔끔하게 한번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근로자를 누구냐.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요. 근로자에 대한 정의 없이 그냥 근로자라고 적시가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결로 구체적으로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무 내용의 지시를 사용자가 하는지 돈을 주는 측이 하는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는 해당이 돼요. 네. 그리고 일하는 근무 장소, 이런 물품, 그리고 뭐 출장이 있거나 외근이 있으면 그 지시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 행태를 가져가는지 그렇죠. 이것도 사실 프리랜서들도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근데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비용으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원래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외의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른바 프리랜서는 내가 A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고 B 영화 촬영장에서도 동시에 뭐 본인 여건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을 자기가 갖고 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화물차 운전자분들 네. 어디에 딱 소속되기보다는 자기가 이 화물차를 뭐 딱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지입을 해서 빌려서 수익을 내면 이거는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보험 설계사분들 물론 회사로 사무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꼭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내고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해서 그 계약이 유지가 되면 계속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기본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기본 급여를 받는지 아닌지 여부도 근로자 이른바 성을 기준하는 데는 상당히 좀 주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스태프분 같은 경우에 녹음 파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녹음 장비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걸릴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라고 거네요. 보긴 어려워요. 근로자로 아. 보긴 어렵고 본인이 그것을 또 이 현장에만 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다른 현장에서 또 수요가 있으면 거기서 내 수익을 창출해내는 구조다라고 네. 한다면 본인의 자본을 가지고 본인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근로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근로자로 인정을 안 받으면 52시간 제도도 적용을 받기 어렵고 맞습니다. 이른바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뭔가 맨 땅에 노출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본인의 수익은 본인이 온전히 잘 챙겨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이니까 보통 근로자란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냥 그 기사나 글을 쓸 때 네. 노동자란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적인 용어는 근로자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법에는 근로자라고 돼 있는데 또 네.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게 그 상황을 좀 더 이 정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잘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보통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령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법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 법적인 부분 예.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예. 거군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네. 방송국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오후엔 다른 방송국 가서 그렇죠.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프리랜서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찍게 되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완전히 매이는 상황이니까 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애매한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백을 메우려고 표준 약관으로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계약이란 거 말 그대로 갑을 그리고 양 당사자의 의사를 딱 정리를 해놓는 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52시간이 도입됐을 때 정규직 근로자들은 상당히 뭐랄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제 기자를 하다가 변호사가 된 케이스인데 처음에 언론사에 입사를 하면 6개월 동안 경찰서를 돌면서 먹고 자는 걸 합니다. 집에는 못 가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가요. 네. 쓰러지는 분도 있잖아요. 네, 뭐 쓰러지는 분들 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볼 정도로 굉장히 노동 환경은 좋지 않고 그것을 그러니까 기자들 용어로 일본말로 해서 뭐 하리꼬미를 한다 이런 네. 표현을 하는데 그야말로 수습 기자 양성 기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강남 라인을 돈다라고 하면 밤새도록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를 도는 겁니다. 그 동선이 많은 데를. 그리고 사건 사고를 챙겨서 선배한테 보고하는데 52시간이 딱 도입이 되니까 네. 그게 안 이게 돼요. 없어졌어요. 이 제도가 아하. 없어졌고 그게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기자를 육성하는 거냐라는 사실 문제 제기도 과거에 많았는데 선뜻 안 하진 않았거든요. 저 회사는 하는데 우리만 안 해도 되나? 그렇죠. 이런 눈치 보기가 있었는데 법으로 못 하게 되니까 네.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을 어기게 되는 거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입법적인 공백을 근로자나 아니냐 이런 기계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 모두 좀 인간다운 노동을 할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권리는 있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드라마 스태프들 지금 영화 촬영장이랑도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나마 영화 촬영장은 4대 보험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가면서 내 생활이 예측이 가능한데 드라마 어떤 작업 현장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니 이게 또 드라마 다르고 영화 다르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야? 그쵸. 그러면 드라마 사업에는 더 좋은 인재들이 투입이 되게 어렵겠죠. 이렇게 박봉의 정말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견뎌야 한다면요. 네. 사실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준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맞습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의 조항에서의 그 정의에 들어가지 예.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는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인데 어떤 법적으로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한쪽에 복지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더 많아질수록 그 그림자에 있는 분들은 더 맞아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요. 네. 드라마에 출연하는 주연 배우들이 너무 이제 출연료를 많이 받아가면 받죠. 스태프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 스태프들한테 이 박봉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 못 자고 네. 이제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속된 말로 빡세게 돌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또 의식 있는 주연 배우들은 그럼 나는 좀 깎겠다. 이번에 예산이 좀 정해져 있다면 다른 네, 스태프들하고 이제 공평하게 쓰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저는 네. 저희가 이제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많이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제 채용을 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저 안 쓸래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월급만 금액만 확인만 하고 근무 조건이나 뭐 4대 보험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요. 잘 모르니까. 불편하고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써버릇해야 당연합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전에 연봉 계약했을 때 네. 누가 연봉을 계약해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리를 좀 잡으면서 본인이 해왔던 성과에 이제 연봉을 연동시켜서 계약하는 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첫 번째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계약서를 보면 맞아요. 도급도 있고요. 맞습니다. 위임도 있고요. 프리랜서도 있거든요. 말이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구분해서 같아요. 쓰셔야 돼요.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썼다라고 해서 사실은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다라고 법원이 보지 않아요. 이건 제목이 꼼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로자로 모시고 고용을 한 거면서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꼼수인 거고요. 제가 하나하나 개념을 좀 짚어드리자면 이 방송국의 이런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도급 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를테면 도급. 처음에 한 뭐 어떤 지상파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외주 제작사에 의뢰를 해요, 방송. 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맞춰서 어떤 분량으로 납품을 해라. 네. 이러는 거예요. 회사와 회사끼리 계약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게 전형적이죠. 이런 걸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도급 계약은 뭐냐면 어느 시점까지 결과물을 내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급 이런 말 많이 네, 쓰는데 그렇죠. 건설했을 때도 몇 월 며칠까지 이 건물 5층 높이로 딱 완성을 시켜놔. 네. 이런 게 도급 계약이고요. 예. 방송국에서 많이 체결하는 게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1편에서 16편까지 언제까지는 완성본으로 다오라고 해서 이른바 턴키 계약 비슷하게 턴키는 딱 열쇠만 돌리면 완성품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이런 게 도급 계약인 거예요. 결과물을 어쨌든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임 계약이랑 뭐가 달라? 위임 계약은 저희들, 이게 변호사들이 체결하는 계약이 거의 위임 계약입니다.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노력하지만 승소를 보장해드리지 않아요. 계약상. 위임이란 건 업무를 대신해서 위탁받아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결과물에 있는 건 아니네요. 대한 어떤 약정을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뭘 만들어낸다, 뭐를 패소를 승소로 바꾼다 이런 약정이 붙지가 않는 겁니다. 기한도 그렇겠네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달라질 뭐 수 있는 1심, 거고요. 뭐 2심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급과 위임이란 개념이 있을 때 방송국의 어떤 그런 제작 환경상 도급 계약인 경우가 그렇겠네요, 좀 많고요. 진짜. 예, 위임에서 드라마 제작 한번 해봐 네. 이렇게는 안 하니까요. 결과물의 장답을 그렇죠. 딱 받도록 하니까요. 당연히 네. 그리고 프리랜서는 이 두 개념을 그냥 모호하게 쓰는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너와 나의 관계는 고용 관계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한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맞는 거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근로계약을 써야 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도 프리랜서셨군요, 알바 형식이셨군요 이렇게 판단하진 않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급여를 못 받았어 실제로.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하고 싶으면 말씀하신 대로 딱 계약서가 있어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국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네. 그랬을 때 저희가 계약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처분문서는 양 당사자의 날인이 있고 그 계약 내용에 두 사람이 두 주체가 구속받겠다는 약정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판사가 함부로 배척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을. 그게 정말 사회상규에 엄청나게 위배가 된다든지 사회 질서를 막 교란시키는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닌 한 법원도 거기에 고스란히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지 않겠다라고 해도 계약서를 써야 하는 마당에 네. 뭐 계약서끼리 뭐 우리끼리 믿는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최소한 없다는 절대 거죠. 없다. 예.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류를 안 써주려고 해요. 아, 네. 사용자가. 그런데 난 이걸 좀 남겨놓고 싶어. 그래서 독실님하고 저하고 고용계약을 했는데 녹음을 했어요. 근데 서류는 없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가 있고 그 내용이 분명하다면 네. 그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두 약정도 법률상 계약이긴 합니다. 이게 네. 입증이 안 돼서 그렇지 네. 말로만 주고받은 것도 네. 사실 계약의 일종이에요. 네. 증빙이 어렵다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설사 서면 어떤 서류가 없더라도 처분문서가 제일 강력한 효력을 가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엄청 엄정하게 이 문구 같은 것도 다듬어서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고받은 대화는 좀 그런 성격이 아니고 네. 사실 그 대화도 비교적 명료하게 급여는 20일에 뭐 150만 원을 주세요. 네. 알았다. 이 정도가 들어가면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네. 그걸 넘어서 되게 애매하다, 모호하다. 그냥 대화에 그냥 사담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면 이게 법률 관계로 규율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용의 조건, 언제 며칠씩 쉰다. 그 다음에 근무할 때 뭐 근무 시간을 벗어나면 수당을 얼마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해버릇해야 그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쵸, 네네. 근데 그냥 이건 형식상일 거야. 그냥 사인만 해. 그리고 사인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회초년생 듭니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문구도요. 사실 어쨌든 아, 계약적인 그렇죠. 법적인 문구잖아요. 네. 처음에 읽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처음 제가 계약서 쓸 때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일반적인 표준 계약이냐 아니면 나한테만 이렇게 적용되는 건지 네. 이 샘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궁금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인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맞아요. 나중에 이제 다른 데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혹시 예전에 계약했던 게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별 문제 없었습니다만 네. 사실 처음 계약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문구가 있는지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 준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두려움이 있을까 봐 네. 초년생들이 좀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변호사들도 계약서 작성을 의뢰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있죠. 그럴 때 제가 꿀팁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시면요. 네. 표준 약관이라고 해서 약관이 뭐야? 약관은 보험 들 때 그냥 약관 제시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나 이런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시를 받죠. 그래서 딱 규율화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른바 갑을과의 관계에서 을이 손해보지 않도록 정말 깨알같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 이를테면 하도급 네. 그리고 지금 연예인분들도 네. 본인 소속사와의 계약 이런 부분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방송 스태프분들 네. 정말 각양각색의 이 근로 형태, 노동 제공 유형에 따라서 계약서가 이미 표준 그러니까 특정 일방에 불리하지 않게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내가 정말 이거 굉장히 손해보고 계약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판단되실 때 그것과 맞춰보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내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으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 변호사님도 알고 독실님도 알고 그럼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어는 볼 수 있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자꾸 맞춰보고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정적인 결정을 본인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장 찍기가 좀 무서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맞습니다. 늘게 되는 건데 공부하듯이. 예, 네. 다시 돌아가서 미남단 같은 경우는 그런 근로자성을 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게 영상 취재원이라고 그때 문제가 됐는데 흔히 말하는 VJ 분이셨어요. VJ 나도 근로자다. 나 사대보험 들어주고 퇴직금 주고 해다오라고 네. 했는데 법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처럼요. 네. 이 VJ 딱 급여 기본급이 있지 않았어요. 편당 제작비를 받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받는 거고 못하면 돈을 안 받는 안 거예요. 받는. 근로자는 사실 일을 하든 안 하든 근로 태만이든 기본급은 나갑니다. 네. 그게 근로자예요. 그런데 이런 프리랜서 분들은 편당 제작비를 받았고요. 네.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그러면 아까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르는 관계여야 또 근로자로 인정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론 지시는 받죠. 그런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느슨한 지시입니다. 그쵸. 언제까지 만들어 오세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어디까지 촬영이 완성이 됐어요? 이 정도예요. 일반 근로자라면
너 오늘 완성된 거 갖고 와서 내가 한번 볼게. 아, 이건 왜 이렇게 찍었어? 뭐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촬영을 많이 하고 계약도 많이들 하시니까 네. 요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해야 돼서 네. 전 이틀에 한 번 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라디오 리포터를 하면 네. 그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일을 다 넘기고 방송까지 하는 거가 제 업무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는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안 주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카데미나 방송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와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교육의 기회니까. 그래서 식사권을 받은 적도 있고 상품권으로 업무를 대신한 네. 적도 있고 잡무를 다 하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막 복잡해지면 한 이틀에 한 번씩 자서 뭐 48시간, 뭐 36시간 안 잤다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학교 다닐 때 미국에 이제 드라마 협회나 뭐 촬영할 때는 6시 되면 다 집에 간대요. 찍다가. 그래서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찍잖아요. 아, 그렇죠. 찍어도 잘 나오잖아요. 네. 아, 이게 그냥 우리의 무조건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무조건 오래 앉아 있어야지만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이었구나. 김준호 그러니까요. 감독이 사실 기생충 찍을 때 그렇게 예, 근로 그러니까요. 네, 이거 다 지키면서 했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으니까 좀 핑계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누리호 발사가 사실 네. 성공했을 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도 예산밖에 안 주는데 성공을 시켰잖아요. 네. 그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이게 전례가 남아서 예전에 이만큼으로 했잖아. 그럴 수 더 해라고 있죠.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생각이냐면 최근에 이제 K 컨텐츠가 너무 잘 나가고 한국 네. 드라마들, 그쵸. 영화들 정말 잘 나가는데 사실 이면에 이렇게 어두운 면들이 있었고 사실 누군가의 어떤 그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노동 조건을 했을 때 성공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또 전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예전에는 딱 100만 원의 제작비로 맞춰서 이런 퀄리티의 맞아요. 드라마를 만들어냈는데 영상물을 가져왔는데 아니 왜 돈을 두세 배로 달라고 해? 네. 라고 하는 게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근로자의 피와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갈아 넣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네, 정말 맞아요. 영혼을 네. 갈아넣는다는 표현대로 열정페이라는 건 과거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너 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맞아요. 라고 하면서 사실상 착취하는 것이거든요. 허울이 좋은 거죠. 네. 그런 거는 이제는 시대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법에도 저촉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 지금 제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노동조 고발을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때 약간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틀에 한 번 자니까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안에 DJ가 전화 연결해서 전화 연결을 너무 해야 멍하니까요. 되는데 멍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방송 사고를 한 2번 정도 낼 뻔했어요. 완전 좀비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떻게 본인을 갈아 넣어서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특히 컨텐츠라고 하는 게 게을러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딴 여유가 생각을 많이 있어야죠. 해야지 예. 창의성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갈아 넣어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예전에 듭니다. 방송에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리포터분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실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 나오면서 네. 그 예전엔 또 다이어트를 또 심하게 하고 화면에 방송 나오셔야 도중에 되니까. 방송 중 여자 앵커가 기절한 적이 네,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답게 뭘 해야 돼요. 그럼요.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네, 네. 아 근데 그 연구원분들은 수당을 다 주나요? 어떤 연구원분들이요? 연구원분들이 누리호? 밤에 이렇게 밤새서 연구하고 그렇죠. 실험실에서 연구하잖아요. 아, 네, 네. 그 사실 대학원 분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까지만 거의- 말씀드리도록 거의 못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분. 못 받나 봐요. 받으면 분명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딱 텐데. 잘라서 말씀하셨고. 아니 6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이제 수는 졸업이 있지만. 늦어지는 거고 이제 교수님한테 조인트 좀 까이면서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과물을 내야 되죠. 그렇죠. 연구 결과를 내야 되고 연구 결과에 시간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결국에는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 이제 노동자는 또 아닌 걸로 이제 보이면서 맞아요. 제가 볼 때 노동자인데요. 대학원생들은 이 정도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우리가 멀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같이 이제 변호사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하다 보면 네. 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나의 네. 가족의 이야기구나 맞습니다. 하면서 계속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미남당 같은 경우는 네. 제작사에서는 계약서 내용대로 주 52시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계산 방법이 좀 특이한 게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염이 좀 맞아요. 쉬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52시간 지켰다. 이거 나라에서 이해해 줄까요? 그러니까요. 스태프들의 말은 52시간 훨씬 초과해서 우리한테 초과 근무를 하게 했다. 수당은 주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정말 쥐어짰는데 네. 이거 해결해라라고 네. 했는데 제작진 측에서는 아닌데 우리 52시간 지켰어. 왜냐하면 이게 딱 그 드라마 촬영 들어간 날부터 끝날 날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전 시점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촬영을 아예 못했던 날도 이른바 분모에 산정을 해놓은 거예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뭔가 근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쪼개면 하루에 이게 52시간을 넘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꼼수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촬영을 촬영이 쉰 못했던 그런 날까지 하면은 굉장히 여유 있게 일하는 셈이지만 그거는 일하고 싶어도 못했던 날이니까 네. 굉장히 이거는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를 해명으로 내놓은 거죠. 네. 그럼 52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조항들, 그런 제한들이 사실 그럼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맞습니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좀 바뀌고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가 된 근로자가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것을 근무 일수에 포함시키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52시간을 계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렇죠. 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런데 52시간 다 지켜줬잖아. 네. 하루에 한 12시간씩 일하고 3일.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나머지 날짜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정으로까지 가져가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좀 다투기는 해요.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형식적으로나마 맞춰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네. 뭐라도 주장을 하거든요. 소송까지 네. 가면 아주 작은 거라도.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법원이 손을 들어줄까? 노동청에서 맞다고 판단할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휴식 시간을 저번에도 노동부 장관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52시간을 넘겨서 할 수도 있다. 뭐 합의를 했을 그렇겠죠. 때. 근데 유연하겠다고 무조건 휴식은 11시간은 지켜줘야 된다. 그렇죠. 그건 법정돼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방송에 있을 때 뭐 30분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52시간을 지키고 혹은 뭐 수당을 더 지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노동을 하고 나서 11시간은 무조건 쉬어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모르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알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 네. 이번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들은 얘기를 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확장하면서 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좋겠습니다. 합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취업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 어떤 불합리를 견딜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첫 발을 뗐을 때 굉장히 불합리를 감내하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눈을 감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권리 지키는 건 결국 본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서 알려주시는 장윤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